30년 넘도록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이 지난해 3월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아 덩달아 인근 전통시장도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열려있던 백화점 주차장까지 폐쇄돼 주차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시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폭우로 사면 일부가 붕괴된 대성동 고분군의 유물수습 조사와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연일 경남에서도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 낮에도 합천 봉산면에서 산불이 나 다행히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0년 넘도록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김해 장유 여객터미널이 지난해 3월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공 1년이 되도록 개장은 언제가 될지 미지수인데요. 개장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무계동의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버스를 승하차 하는 정류장만 덩그러니 있을 뿐 대기하는 공간도 없어 대부분의 승객들은 서서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김해 지역 시외버스 터미널은 모두 3곳. 행선지마다 터미널이 다르다 보니 현장에서는 승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시외버스 하차장은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과 함께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분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기 전에 어디서 타야 되는지 먼저 서치를 해야 되고 내리는 것도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길거리에 뭐 내려주고 또 사람 픽업해 가는 그것조차도 좀 위험한 것 같거든요. 이곳에서 불과 600m 떨어진 장유 여객터미널. 지난해 3월 준공해 벌써 만들어진 지 1년이 됐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직영 전환을 두고 김해시와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인 주식회사 사모DNT는 지난해 5월 23일 기부 체납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해시에서 체납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도 다 채도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답변이 없어요. 김해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해시는 사업자 측의 기부 체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유 여객터미널 개장 시기는 미지수라는 입장입니다. 기부 체납 신청 당시 추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모DNT 측의 조건부 기부 체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재정 압박을 받아오던 시행사 측이 KB부동산 신탁으로부터 위탁자의 권한이 상실됐다는 통보를 받은 만큼 장유 여객터미널 사업과 관련해선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 측은 올해 2월 초 업체 측으로부터 공동 권리를 부여받았다며 여전히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분에는 아예 대출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김해시가 언제든지 원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사업자 측의 내탁 공방으로 시민들의 불편만 더 가중되는 상황. 준공된 지 1년을 앞둔 시점에 장유 여객터미널 개장 시기는 언제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해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으면서 상생협력하던 인근 전통시장도 덩달아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백화점과 공유하던 주차장도 폐쇄되면서 주차난까지 겪고 있는데요.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책을 제안한 이원주 창원시 의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교방동, 오동동, 자산동, 하포동, 산호동을 지역구로 둔 이원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한 이후 주변 상권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지난해 6월 말에 폐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변 상권은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근 상가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었고요. 빈 점포가 증가했고 상권 침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청과시장, 어시장과 같은 전통시장과도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었는데 전통시장 또한 손님이 크게 줄어들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옛 백화점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폐점한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첫 번째로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적인 측면입니다. 그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위치는 지역 상권의 중심지였거든요. 네. 어시장을 비롯한 주위 상권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다시 사용한다면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인구 유동적인 측면에서 상권 활성화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슬럼화와 우범 지역 발생 방지를 위한 이유입니다. 현대백화점과 주차장 건물 두 거대 고층 건물이 불이 다 꺼져 있고 이용자들이 없어서 건물 주위와 골목이 어둡고 이곳 주위를 지나가기 무섭다는 시민들까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항상 이용하며 밝은 불이 있어서 도시의 슬럼화와 우범 지역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문제입니다. 마산 지역 구도시민 어시장과 창동 등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현재 공영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그곳은 대부분 주차가 많차라 이용하지 못해서 줄을 서거나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길가에는 항상 불법 주차가 많은데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감소시키고 도로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화점 주차장을 개방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인근 전통시장과 상권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넉넉한 주차 공간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감소하고 도로 이용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슬럼화와 우범 지역 발생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주 창원시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10일 낮 12시 5분쯤 합천군 봉산면 노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상남도와 산림청, 소방당국은 진화 헬기와 차량 등 14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빨리 진화돼 다행히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진해경찰서는 모르는 행인을 돌로 때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45분쯤 창원시 진해구 이동 길거리에서 50대 행인 B씨의 머리를 돌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폭행을 목격한 한 시민에게 붙잡혔고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폭우로 사면 일부가 붕괴된 대성동 고분군의 유물 수습 조사와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붕괴된 사면을 정비하기 위한 긴급 보수 사업비 2억 8천여만 원을 국비로 확보한 김해 씨는 이달부터 붕괴 사면부의 토층 조사를 시작으로 유물 수습 조사, 복구 작업을 시행해 6월 안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유물 수습과 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대성동 고분군 박물관에 전시해 학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김해시에는 42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성동 고분군의 경사면 96제곱미터가 붕괴됐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계인데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마저 줄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에서 약 30년 동안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배경호 씨. 주로 상하수도나 지하수 개발 등 관급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지자체의 긴축 재정으로 관급 공사가 줄면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물가 상승으로 자재값 등이 크게 오르더니 내수 경기가 점차 악화되면서 경영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노무비가 약 한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자재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5대5로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렵죠. 그리고 하나의 직원들을 두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서 힘드는 사정인데도 저희들은 법인업체다 보니까 어디 손에 하소연할 데가 없죠. 실제로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등 비용의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3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30.99로 집계됐는데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주택건설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미수금이 증가해 건설사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 않은 상황.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악화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지방건설사 등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전국의 건설사 27곳 가운데 80%가 지방업체였고 올 들어 하루 평균 종합건설사 1.8곳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은 빠지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2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산 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67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천 명 감소했습니다. 부산 지역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관공업 취업자 수가 3만 5천 명, 15.7% 증가했지만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2만 7천 명, 11.6% 감소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중심 서면교차로를 자연형 정원으로 디자인하는 서면교차로 상징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면교차로는 지역의 대표 교통중심지로 이곳에 있는 5곳의 교통섬을 생태, 자연주의형 정원으로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시는 부산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주의형 교통섬 상징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최종 공모작을 선정해 전국 체육대회가 열리는 9월 전에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12회 정부조달 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주말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96점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 끝에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한명자 완초장이 출품한 동구리 보석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경북 영천 새벽공의 권순조 씨가 장생도 직인도장을 출품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대구 동구에서 미니어처 원형 소반을 출품한 대림모고의 장세일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았습니다. 입상작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가입과 조달청 전통공예품 전시관 입점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달청은 현재까지 모두 1,400여 점의 전통 문화상품을 계약해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돌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운행에 나선 거제 모노레일이 선로 화재로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9일 모노레일 1,300m 지점 선로에서 불이 났으며 당시 운행 중인 모노레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